아무런 고생 없이 좋은 매출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천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예외 없이 벽을 돌파하기 전에 몇 가지 난국을 극복하는 법이다. 이때 결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다. 바로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고 성공하는 부캐팅입니다. 예전에 제가 모 회사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소 가벼운 자리에 영업사원들이 몇 명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대표님께서 모여있는 우리를 보시고는 영업사원들에게 실적을 잘 내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항상 1등하는 김땡땡 있지?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사람 하는 것만 똑같이 외워서 따라 해봐. 그러면 실적이 무조건 많이 오를 거야. 이 말을 듣고는 몇몇 영업사원들은 뒤에서 나도 김땡땡처럼 회사에서 믿어주고 좋은 팁이 제공해주면 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김땡땡이나 우리나 실력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참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대표님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1등을 하는 사람을 치밀하게 연구하고 따라 해보고 자기화를 한 비사원은 더 높은 연봉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사원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을 통해 똑같은 이야기를 귀도 들었지만 각각 해석하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그에 따른 성공의 결과물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가미오카 마사이키의 백만장자 아웃풋에 담겨있는 내용 중 제 가슴에 가장 와닿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백만장자 아웃풋에서 저자는 과거의 실패를 딛고 결국 사업에 성공하였고 본인이 성공하는 과정과 그리고 자신이 만난 수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굉장히 가슴에 와닿게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수많은 내용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인 해석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그대로 전달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눈앞에 일은 긍정적인 일도 부정적인 일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성공하는 사람의 해석력에 대해 소개하겠다. 우리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 큰 목표 달성을 이룬 사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아무런 고생 없이 좋은 매출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천재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예외 없이 벽을 돌파하기 전에 몇 가지 난국을 극복하는 법이다. 이때 결과를 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사고방식이 있다. 바로 긍정적인 해석력이다. 무언가 목표를 정했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방식의 해석을 한다. 첫 번째는 회사가 부여한 목표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다 라는 해석이다. 또 하나는 회사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 회사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나다. 내 성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니 과정을 배우면 노력은 분명 보상받을 것이다. 해석에 따른 결과가 어떨 것 같은가? 후자의 해석을 택하는 직원은 성장이 빠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일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거나 일찌감치 높은 연봉을 손에 쥐기 쉽다. 내가 경영하는 회사에서는 독립하고자 하는 직원을 붙잡지 않는다. 그들을 보고 깨달은 것은 무슨 일이든 제 것으로 여기고 진취적으로 해석하는 직원이 기회를 잡아 독립한 후에도 성공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인생의 해석력이란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 찾아온 기회, 사람과의 만남을 자신의 성장과 연결 짓는 힘이다. 그러므로 어떤 해석이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질지 늘 염두에 두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엔 조금 관점을 바꾸어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다. 내 유튜브 채널에서는 가끔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에 도움이 되는 돈과 관련된 지식이나 커리어를 높이기 위한 공부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최근엔 실제로 해보고 있는 독학을 위한 노트 필기 방법이나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그 영상에 이 방법은 가미오카 씨니까 가능한 것이었다. 아무래도 CEO다 보니 시간적으로 자유로우니까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놀란 적이 있다. 물론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똑같이는 못해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도전해보겠다 라는 코멘트를 단 사람도 있었다. 차이점이 느껴지는가? 자, 이처럼 같은 인풋이 들어가도 자신은 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하기 위해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장의식이 높은 후자의 사람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좋은 말씀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더 구체적으로 조언해주고 싶어지는 법이다. 인간의 성장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면 엄격한 피드백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 존재한다. 다만 그럴 때 또 혼났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성장을 위한 말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이때 상대방이 한 행위 자체는 충고로 동일하다. 물론 아무 영향가 없는 갑질이라면 별개의 문제다. 다만 주위의 사건은 다르지 않아도 해석의 차이만으로 긍정적, 부정적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이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나에게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아주 작은 일이 누군가에는 아주 커다래 보일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해석력이란 당신의 행동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인 셈이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설령 상대방에게 비판을 받아도 내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배움과 성장으로 연결시킨다. 특히 인류 스포츠 선수는 이런 능력이 탁월하다. 반면에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해줘도 그것을 제 나름대로 변환하여 부정적인 말로 바꾸어 버린다. 여기서는 당신의 해석이 자기 긍정감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되도록 긍정적인 해석력을 가진 사람 곁에 있도록 하자. 긍정적인 해석력은 주위에도 전념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통제할 수 없다. 해석의 통제 범위를 넓혀서 주위 상황을 바꾸고 행동력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반드시 결과를 내는 사람, 스스로 성공해 부자가 된 사람은 틀림없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다. 자, 여러분들은 같은 사건을 겪고도 아니면 같은 음성을 듣고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지 어디 쪽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조금씩 계속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해석을 매사에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캐팅이었습니다.